네, 안녕하세요. 아파트연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. 오늘은 질문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산대출을 처음 받아보시는데 은행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산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시중은행 시행사에서 추천해주는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은행입니다. 그래서 그 지역 내 또는 은행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은행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제 그 완공된 지산의 1층에 그 한 두 달 정도의 잔금 납부 기간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시점에 와 있으면은 거기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. 그래서 상담 받기 전에 서류 이거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동일한 날짜에 1층에 가면은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은행에 담당자들이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저 여기 분양받았는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? 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세 분이 서류를 각자 받습니다. 각자 내셔야죠. 그리고 나서 그 서류가 심사가 되는데 은행마다 다릅니다.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어떤 은행은 정말 2시간 만에 나오고요. 어떤 은행은 3시간, 또 어떤 은행은 3일, 어떤 은행은 정말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은행마다 다른데 가장 빨리 나온 데가 제가 봤을 땐 국민은행, 그리고 농협이 되게 빨리 나오고요. 그리고 좀 늦게 나온 데가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그리고 기업은행은 약간 중간 정도에 있고요. 우리은행도 좀 늦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은행별 특색을 알아야, 뭐야, 내가 뭐 잘못했나? 내가 뭐 잘못 서류를 냈나? 이게 아니고요. 원래 은행별로 늦게 나온 데가 있고, 늦게 나오는 지점에 담당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사에서 정해준 세 개의 은행을 넣었어도 대출이 심사가 동일하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세개 은행을 동일하게 대출을 넣었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은 한 은행, 농협이라는 데서 초기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다 해줘 버렸어요. 그래서 월 대출액 목표액이 100억이었는데 100억이 첫날 다 차버린 거죠. 그럼 농협은 최대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본인 성과가 100억인데 월 150억을 하면은 그 다음 달 성과, 내년도 성과가 계속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채우려고만 하지 그 이상 넘어가려고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. 일반 상식하고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행에서 100% 누군가 받았습니다. 근데 이 다음번에는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그 성과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. 그래서 다음 은행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은행들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했을 거고요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은행에선 좋은 결과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시행사에 소개해준 세개 은행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음, 이제 내가 하는 주거래 은행에 보통 가죠. 주거래 은행, 뭐 우리은행, 저는 우리은행에 대학교 때부터 있어서 우리은행을 썼는데요. 우리은행한테 가니까 대부분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. 우리은행인 지사은행. 그래서 왜 안 해주냐라고 했더니 본인들 어떤 규정상 뭐 80% 이상 못 해준다. 그리고 지점에 있는 창구 직원을 만나느냐, 지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지점에 있는 창구분들은 더 많은 대출을 신용을 끼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넣어서 더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. 이 테크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산을 부가세 포함해서 간편 가격을 올린다든지 대출을 여러 개 받아야 되면은 시간차로 받는 게 아니고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를 받아서 이 대출 비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죠. 또 모르실 수도 있고요. 분야가 다르니까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지점이나 지점장님을 찾아가야 되고 이 지점장님이나 이 실무자분들도 아무나한테 그렇게 해주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뭐 매매가가 분양가가 5억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5억 3천을 간평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어느 기관에서는.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리스크 있는 건데 상대가 검토되지 않거나 어떤 증명되지 않았으면은 이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꼭 시행사에 지정된 은행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주거래 은행 말고 지산을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을 소개를 받거나 그 사람을 만나서 꼭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. 주거래은행은 전 정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예. 기존에 예금을 많이 해놨다고 또는 카드를 많이 썼다고 대출을 잘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.
아트엔 올라온 글 중에 다른 분들 90에서 100% 받으셨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첫 번째로 첫 번째 지산을 사셨고요. 두 번째는 금액이 10억 미만입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소득이 꽤 높아요. 근데 이걸 다 알고서도 지점에서는 안전하게 80% 해주는 데가 있고요. 야, 우리 좀 가보자라고 해서 90에서 100% 가는 데가 있고요. 여기다 신용까지 넣거나 추가 담보를 넣어서 추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반돌림이 대출 시 주거래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다. 지점장님이 지산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가 중요하다. 네. 집단 대출 연락 오면 금리 비교해 보셔라. 그런데 집단 대출 아까 시행사에서 소개해 준 세계 은행이죠.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요. 지산 이해도가 있고 적극적인 지점. 내 성과가 안 찬 지점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네. 분양사에서 대출 집단 안내가 있을 때 거기 먼저 알아보시면 좋은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저는 여기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. 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런 게 다 어렵다,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대출 컨설팅 저희 윤본 부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뭐 개인, 법인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평가해서 대출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